안녕하세요. 경기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포진 검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환자분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표를 보시면 띄워드릴게요. 대략적인 분류가 될 텐데요. 좀 복잡해요. 세포진 검사의 분류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성 세포 변화예요, 또는 세포진 검사 결과 1, 2단계예요, 또는 아스커스라고 나왔으니 HPV 검사를 해봅시다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표 위의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베데스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용어를 통일하고 임상 지침을 이제 명확히 제시하고자 제안이 되어서 임상에서 좀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시스템보다는 베데스다 시스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결과를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은 외부로 개방된 곳이고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감염에 노출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든 감염이 발생하면 상피세포에는 그에 반응을 해서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반응성 세포 변화란 보통 이제 RCC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감염에 노출이 되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질염이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세포가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변형됐다라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일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아스커스, 이제 줄여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이름이 좀 길죠. 우리말로 바꿔보면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비정형 평평세포. 우리말로 풀어도 좀 어려워요. 말 그대로 세포의 상태는 비정형이기는 하나 그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형 세포의 수가 적거나 종양과 반응성 세포 병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진단명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알면 이해를 훨씬 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노출된 반응성 세포 자체가 양성세포,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세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악성 종양처럼 오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과다 치료를 받게 되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인 진단명입니다. 이 아스커스라는 게 그 세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검사 결과이기도 해요. 실제 이 등급은 아까 이제 검사표에서 보였듯이 검사 종류, 그러니까 검사의 시스템 종류에 따라서 베데스다 시스템이 종래 팝 시스템과 CIN 시스템 용어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예후 평가가 애매한 아스커스 단계를 추가를 했고, 2001년쯤에 아스커스와 아스크 H로 분류를 하면서 세분화된 등급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악성 종양과 양성 변화로
앞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나눠버리면 잘못해서 질병이 없는데도 과다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고, 질병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상황이 초래가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만들게 된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정황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자극에 노출이 되어서 세포가 변형되기는 했는데 임상적으로 이게 예후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세포진 검사를 반복을 하거나 또는 HPV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침습적인 뭐 조직 검사나 원추적제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반복적인 뭐 세포진 검사를 해서 경과를 보거나 또는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약간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나 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고 경과를 보다가 혹시나 의심쩍으면 질 확대경으로 직접적으로 좀 관찰해보는 방법을 권유를 받게 되기도 하죠. 이런 아스쿠스 단계와는 달리 표에 보시면 아래 아스크 H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더 깁니다. 고등급 편편상핀의 병변을 배제할 수 없는 비정형 편평세포. 너무 길죠? 말이 길 때는 짧게 잘라서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고등급 평평상핀의 병변을 배제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고등급 평평상핀의 병변, 그러니까 하이실이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으나 이 하이실이 의심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이중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면 좋으련만 이 아스쿠스 단계를 아스커스와 아스쿠스 H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아스쿠스라는 단계가 이렇게 그 흑과 백, 뭐 앞과 뒤 이렇게처럼 딱 이렇게 잘라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이 진단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은 방금 전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스크 H라는 단계가 나오면 하이실, 고등급 평평상핀의 변변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쿠스 단계와는 좀 다르게 적극적인 검사가 요구가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실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로우실과 하이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 로우실에 비해서 하이실은 암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크 H인 경우에는 질 확대경과 함께 병변 부위의 조직 검사를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진 검사를 했었을 때 뭐 RCC예요, 또는 아스쿠스예요, 또는 아스크 H예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는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로우실과 하이실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 과정 또는 이후에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좀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단계가 또 오게 되기는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